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국내 OTT 시장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소식입니다. 바로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승인 뉴스인데요. 이 거대한 결합, 이게 당장 당신의 시청 경험이나 구독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국내 미디어 지형에 정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결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 합병 자체는 승인을 했어요. 근데 그냥 보내준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조건부 승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조건들, 이게 왜 붙었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이걸 좀 들여다보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건부 승인. 그 조건을 봐야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합병 후에 두 플랫폼, 이용자 수 기준으로 보면요. 티빙이 한 21.1%, 웨이브가 12.4% 정도 되니까 이걸 합치면 33.5%에 달하더라고요. 와, 이러면 1위인 넷플릭스 33.9%랑 거의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대등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게 역시 이제 요금 오르는 거 아니야? 하는 점일 텐데요. 특히 KBO 야구나 아니면 실시간 방송 같은 거요. 이런 건 사실 대체제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격 인상 우려가 좀 컸던 것도 사실이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딱 제동을 건 거죠. 합병은 허용하겠다? 그런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현재 각 회사가 운영 중인 그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일단 동결이군요. 네, 단순히 동결하라는 것 이상으로요. 만약 그 전에 두 서비스가 통합돼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다 해도요. 그때도 기존 요금제랑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새로 만들고 그건 역시 2026년 말까지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존 가입제 보호 장치도 마련했고요. 현재 요금제 계속 쓸 수 있고 혹시 해지했더라도 1개월 안에 다시 가입하면 기존 요금 그대로 적용 가능하고요. 사실상 한 2년 반 정도는 가격 안정 기간을 확보해 준 셈이죠. 일단 당장의 요금 인상 걱정은 좀 덜게 된 거네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웨이브 측에서는 이번 합병으로 콘텐츠 투자 확대나 이용자 혜택 증진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가격은 묶어두라고 하면서 동시에 투자를 늘리고 혜택을 증진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할까요? 약간 좀 상충되는 목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대학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걸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두 회사가 합쳐지면서 그동안 좀 중복 투자되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효율화할 수 있고요. 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콘텐츠 수급할 때 협상력도 좀 높일 수 있겠죠. 네네. 효율화랑 협상력. 네, 그렇게 확보된 자원을 가지고 K 콘텐츠 제작이나 아니면 독점 콘텐츠 확보에 좀 집중 투자를 한다면 말씀하신 콘텐츠 투자 확대가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용자 혜택이라는 것도요. 단순히 가격 할인 이게 아니라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더 넓은 콘텐츠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개인화 추천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거군요. 그렇죠.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합병 시너지를 통해서 이런 목표를 추구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컨텐츠 공급 제한이나 끼어 팔기 이런 우려는 낮다고 판단한 것도 아마 이런 자체 컨텐츠 영향 강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니라 좀 규모를 키워서 컨텐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사실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공룡에 맞서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넷플릭스의 버금가는 국내 OTT 플레이어가 탄생할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 증가는 최소 2026년 말까지는 유예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규제 당국이 시장 경쟁 촉진하고 또 소비자 보호, 이 사이에서 나름의 어떤 균형점을 찾으려고 한 시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가격 안정은 일단 확보됐지만 과연 이 거대 플랫폼이 약속대로 더 다양하고 질 좋은 국내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투자할까요? 아니면 그냥 덩치만 키운 채로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에 좀 급급한 모습을 보일까요? 결국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보고 즐기게 될지, 그 콘텐츠의 질과 방향성, 이게 어떻게 결정될지가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거대 플랫폼의 다음 행보, 앞으로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겠죠?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